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조선시대 어느 작은 고을에도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 사내와 바보 처녀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그날 밤 혼례가 끝난 첫날 밤에 그 모든 조롱은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약자로 살아가던 두 사람이 세상의 편견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우진은 태어날 때부터 말수가 적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고 질문을 받으면 한참을 머뭇거렸지요. 저런 놈이 무슨 가장이냐? 사람 구실이나 하겠어? 고을 사람들은 그를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욕심 많은 지주 박 씨는 우진의 어수룩함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우진아, 내 눈에 물이 잘 안 차는 것 같던데? 내가 도와줄 테니 여기 도장만 찍어봐.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논 한마지기가 박 씨의 손에 넘어갔지요. 이듬해에는 또 다른 밭이,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땅이 사라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또 속았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누구도 우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진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남은 땅을 일궜고 저녁에는 품팔이를 나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손에는 단 한 번도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또 하나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보 우진이가 바보 처녀 설아한테 장가를 든대.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끼리끼리 만났구만. 저 둘이 합쳐도 사람 하나 몫이 안 될 텐데. 설아는 본래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어린 설아는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설아는 하루에도 12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밭일을 거들고.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으니까요. 시키는 일을 척척 해내고 글자도 금방 익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설아가 똑똑하다며? 그럼 이 일도 할 수 있겠네. 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잘한다는 이유로, 똑똑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짐이 주어졌지요. 어느 날 설아는 친척 어른의 부당한 명령에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설아는 매를 맞았습니다. 감히 주제도 모르고 말대꾸를 하냐며 회초리를 든 친척의 손은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설아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한 약자로 사는 것보다 어리석은 약자로 사는 게 더 안전하다. 그날 이후 설아는 변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고 글자를 물으면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을 시키면 느릿느릿 움직였고 실수를 일부러 만들기도 했지요. 설아가 바보가 됐나 봐. 저러다가 시집도 못 가겠네. 친척들은 혀를 찼지만 더 이상 설아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기대할 게 없는 사람에게는 실망도 없으니까요. 설아는 그렇게 자신을 숨기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남으면 몰래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낮에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세상을 공부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혼례 날이 왔습니다. 상대는 바보 사내 강우진이었습니다. 혼례날 마을 사람들은 구경거리라도 보듯 모여들었습니다. 바보 둘이 혼례를 올리네. 구경 좀 하자. 설아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실려왔습니다. 얼굴은 족두리로 가려져 있었고 고개는 내내 푹 숙여져 있었지요. 우진은 설아를 맞이하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초례상 앞에서도 패백을 드릴 때도 설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둘은 신혼 첫날 밤에도 말이 없겠지 뭐야. 사람들은 키득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밤이 깊어지고 초래청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둘만 남은 작은 방 안.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우진은 방 한쪽 구석에 앉아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도 반대편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설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우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저도 연기 그만하려 합니다.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낮에 듣던 그 멍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하고 무엇보다 확신에 차 있었지요. 서방님,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설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영모로 몰려 돌아가셨고 저는 친척 집에 맡겨졌지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똑똑한 약자는 더 많이 이용당한다는 것을요. 설아의 눈빛은 촛불에 비쳐 더욱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면서도 모른다 했고 계산을 할 줄 알면서도 틀렸다 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우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도 바보가 아니시죠? 그리고 우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 한 글자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저도 연기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도 낮에 듣던 그 머뭇거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말을 안 하면 싸움이 없고 바보인 척하면 욕심쟁이들이 방심합니다. 저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지주 박 씨가 제 땅을 어떻게 빼앗았는지, 누가 위조 문서를 만들었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계셨나요? 우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바보 혼자 벌떡 일어나 나는 사실 똑똑하다고 외쳐봤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더 당할 뿐이지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았습니다.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서로가 서로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설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끝까지 바보로 남읍시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단 한 번만 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삶은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바보 부부였으니까요. 설아는 여전히 멍하니 시장을 걸어 다녔고 우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품팔이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설아는 낮에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박씨 집 머슴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주인 어른이 우진이 땅 문서를 또 고쳤다고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서 제가 도장 찍은 게 아닙니다. 제 도장을 훔쳐서 찍은 겁니다. 증거가 있나요? 제 도장에는 모서리에 작은 흠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 문서의 도장은 깨끗합니다. 설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셨군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짜도 증인도 모든 걸. 설아는 천천히 종이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말하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지요. 날이 갈수록 기록은 늘어났습니다. 설아는 낮에 시장을 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오늘은 김서방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3년 전 박 씨가 우진이 땅 문서를 고칠 때 자기가 옆에 있었다고요.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서방이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술만 먹으면 입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관가에서 물으면 사실대로 말할 겁니다. 두 사람은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습니다. 위조된 문서의 특징, 도장의 흠집, 증인의 말, 거래 날짜의 불일치. 설아는 법전도 몰래 공부했습니다. 마을 서당 훈장의 집에서 책을 빌려 밤마다 읽었지요. 경국대전에 보면 토지거래는 반드시 양쪽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서명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효입니다.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박 씨가 욕심을 더 부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큰 죄를 저질러야 벌도 크니까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1년 뒤 지주 박 씨는 마침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진이 남긴 마지막 녹마저 빼앗으려 한 것이지요. 우진아, 내가 나한테 빚이 있지? 이자가 많이 쌓였어. 이 돈으로 갚자. 우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건 뭐야, 불만 있어? 빚 갚기 싫으면 관가에 가서 이야기하든가. 박 씨는 비웃으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 씨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문서를 챙겼습니다. 역시 바보는 다루기 쉬워. 하지만 그날 밤 우진과 설아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설아가 쌓아둔 기록 뭉치를 꺼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지요. 내일 관가에 갑니다. 다음 날 우진은 관가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인 강우진 지주 박 씨를 고발하고자 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저 바보가 무슨 일이야? 미쳤나 봐. 지주 박 씨도 달려왔습니다. 뭐? 이 바보놈이 감히 나를 고발해? 박 씨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좋아, 가자. 관가에 가서 내가 얼마나 바보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관아 마루에 원님이 자리에 앉고 양쪽에 우진과 박 씨가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강우진, 내가 지주 박 씨를 고발한다고. 우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박 씨가 비웃었습니다. 원님, 저놈은 마을에서 유명한 바보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모르니 빨리 쫓아내시지요. 원님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우진, 내가 무슨 억울함이 있다는 게냐? 우진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땅을 빼앗겼사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그건. 박 씨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원님,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 바보놈이 직접 도장을 찍은 문서입니다.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원님이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 날짜도 명확하구나. 강우진, 내가 도장을 찍지 않았느냐?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찍긴 했사옵니다만. 그럼 정당한 거래 아니냐? 이 송사는 기각한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바보네. 저러니까 당하지.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설아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바보 처녀 아냐? 설아는 천천히 마루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강우진의 아내 설아, 증언하고자 하옵니다. 원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인이 법정에 나서다니. 무슨 말을 하려는가?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소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원님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설아는 품 안에서 두꺼운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원님, 지주 박 씨가 저희 남편의 땅을 빼앗은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첫째, 박 씨는 3년 전 제 남편의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박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설아는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제 남편의 도장에는 오른쪽 모서리에 작은 흠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제출한 문서의 도장은 흠집이 없습니다. 이는 위조된 도장이라는 증거입니다. 원님이 문서를 다시 살폈습니다. 정말로 차이가 있구나. 둘째, 경국대전 호전편에 의하면 토지 거래는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제 남편의 서명이 없습니다. 도장만 있을 뿐이지요. 셋째, 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날 제 남편은 이웃 고을에서 품팔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3명이나 있습니다. 설아는 차례차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위조 문서의 특징, 증인들의 진술, 법 조항의 명확한 인용. 법정은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원님이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 내가 할 말이 있느냐? 박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지주 박 씨는 강우진의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모든 토지를 즉시 반환하고 위조 문서 작성죄로 곤장 30대에 처한다. 쾅! 나무 방망이가 마루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일어나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진도 설아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관아 밖으로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둘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롱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지요.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아,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게냐? 우진이 처음으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우진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의 말은 세상이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완벽한 증거를 모은 뒤에야 세상이 들어주더군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보인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똑똑하다고 말하면 더 많이 이용당하고 강하다고 하면 더 많이 맞았으니까요. 한 아낙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하다, 설아야. 우리가 너희를 너무 쉽게 무시했구나.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우진과 설아는 그 후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바보 부부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부로 기억되었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건 단순히 반전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드러난 지혜보다 숨겨진 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것. 말이 적다고 순하다고 참는다고 해서 어리석은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되고 참는 것이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우진과 설아처럼 진짜 강함은 화려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힘에서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말은 없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깊은 지혜와 강인함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가를 드러낼 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우진과 설아처럼 끝까지 준비하고 버티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정의가 증명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